안녕하세요. 수학삼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분의 이등분하고 각의 이등분을 공부할 시간인데요. 이게 사람 없이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그래도 한번 마음 먹었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선분의 이등분하고 각의 이등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에 도형을 배울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동의각, 억각 다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선분, 직선 요거를 배운 거는 숫자 1, 2, 3, 4, 5를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을 이등분한다, 각을 이등분한다 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죠. 이거를 도형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선분의 이등분과 각의 이등분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선분의 길이가 어떤 선분이 하나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같은 길이의 작은 선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요거를 1이라 그러고 얘를 1이라 그러면 더했을 때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또는 어떤 각이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요 각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 그러면 이 각을 1, 1이라고 만약에 숫자를 붙이면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요거를 도형으로 표시해 놓은 게 요 선행분의 이등분하고 각의 이등분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라고 하는 거 하나를 작은 거 하나, 하나. 즉, 같은 크기의 작은 거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 요거를 각의 이등분과 성분의 이등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를 테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증명은 1 더하기 1은 2.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있음으로 해서, 요게 됨으로 해서 1 더하기 2는 3이 되고 3 더하기 1은 4가 되고 요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분을 이등분한다, 각을 이등분한다 라는 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거를 도형 버전으로 바꾸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분을 이등분하는 걸 배워볼 텐데, 선분을 이등분한다라고 하면, 선분이라고 하는 건 시작과 끝이 있는 길이가 정해진 어떠한 선을 의미해요. 요거를 이등분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삼촌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목표는 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증명하겠다.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증명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등분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원으로 이등분하는지. 원을 두 개를 그려봅니다. 상당히 큰 원이죠. 원이어야 되는데 됐다. 그러면 더 크게. 이러면 원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 원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요 길이인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그러한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을 똑같이 하나 더 그려볼 거예요. 자, 복사를 해서 붙이고
여러분들은 컴퍼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죠. 그럼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그렇죠. 근데 잘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이었어요. 그랬더니 도형이 총 4개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렇게 삼각형이 4개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삼각형은 요 삼각형 하고 요 삼각형이에요. 원래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안 쓰고도 할 수 있지만 삼각형의 합동 조건 하나만 딱 갖다 쓰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S 합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각형이 있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정확하게는 세 대응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합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냐면 포개어진다. 포개어진다라고 하는 건 접힌다는 얘기죠. 그죠? 접혔을 때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이 하나도 없이, 넘치거나 모자라는 거 없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의미예요. 일치. 포개어진다. 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대응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일치한다. 요거를 빌려 썼으면, 자, 여기 왼쪽 편의 삼각형, 여기에 요거랑은 같은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죠. 맞죠? 원이라고 하는 건 같은 반지름을,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모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을 R이라 그러면 여기 R, 여기도 R 똑같아요. 여기도 R, 여기도 R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얘는 뭐냐면 공통인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요걸 기준으로 포개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대칭이다. 요 선분 또는 직선을 기준으로 포개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대칭축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요거는 나중에 2차 함수 배울 때나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대칭축이 이렇다. 그리고 이 두 개는 포개어진다. 포개어진다 그랬으니까 포개어지면 두 개가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치.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은 같은 거고요. 이 각하고 이 각도 같은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 다음에 포개어진다고 했으니까 요 각하고 요 각도 포개어지겠죠. 같다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삼각형으로 보세요. 요 위에 있는 삼각형으로. 요 위에 있는 삼각형만 보면 얘랑 같아요. 맞죠? 미안해요. 아까 여기 포개어진다 요 삼각형에서 요걸 기준으로 포개어진다고 했으니까 요거 길이랑 또 같아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만 동의하시면 이제 더 쉬워져요. 그러면 요게 요 두 개 같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등분 되었네. 요까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등분을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 삼각형에서도 반지름 똑같고
반지름으로 길이가 똑같고 요 변의 길이가 똑같고 얘는 또 공통이고 얘 길이도 포개어지네.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여기랑 또 비교해 보면 반지름 똑같네. 위아래도 포개어지잖아. 포개어지니까 여기도 또 길이가 똑같네.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는 또 합동인 삼각형이 되네. 즉 이거랑 이거랑 네 개가 다 똑같은 삼각형이었던 거예요. 합동이 된 거. 동의하시나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까 했던 이 원의 길이가 더 커져도 상관없고 더 작아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길이가 좀 더 작은 선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려요. 됐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아까보다 확실히 큰 원이죠.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걸 붙여놓고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내가 잘못했나?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뭘 잘못된지 알았네. 대충 맞는 것 같다. 여기가 끝점이고 요걸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요만큼인 원을 그린 거고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된 거고 요거를 이렇게 쪼개면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등분선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랑 똑같아요. 반지름 R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 가운데가 공통이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포개어지니까 여기가 같고 여기가 같으니까 여기도 합동이고 그러니까 위아래로도 포개어지고 좌우로도 포개어지는 이런 도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선분의 이등분이에요. 자, 선분의 이등분에서 우리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듯이 선분의 양 끝에서 원을 그린다. 선분의 양 끝에서 원을 그린다. 같은 길이에 같은 반지름 R을 가지는 원을 그렸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이으면 그게 무엇이 된다? 바로 선분의 이등분선이 된다. 이 내용이 이번 챕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각의 이등분이에요. 각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똥손이라서 영 잘 못 그려요. 요 각을 두 개로 쪼개는 게 목표입니다. 자, 실습에서 자그마한 원을 하나 그리라고 했어요.
요렇게. 요거랑 일치하네. 요거 조금 더 키워야겠네. 요거를 좀 더 키워 볼게요. 이 원의 중심은 반드시 여기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지름 R로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기준으로 원을 하나 더 그릴 겁니다. 한 요만한 원, 여기에 중심 가지고 와서 여기다 딱 댔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오케이. 자, 요거의 중심은 여기 잡아서 이렇게 딱 옮겼어요. 자, 그러면 요 두 원이 겹치는 요 지점 있죠? 요 선. 이 선을 이어 보겠습니다.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삐뚤하네. 요렇게 하고, 오케이, 됐다. 요렇게 하면 두 각이 이등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이등분이 된 게 맞아? 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배운 건 몇 가지 없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합동이라는 말만 쓸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R 똑같았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된 거를 D라고 표시합시다. 그러면 R과 R이 같고 D와 D가 같고 여기가 공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S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합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합동이라는 건 뭐예요? 둘이 포개어진다. 포개어진다는 의미는 두 개가 모자란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이 딱 똑같이 일치하게 접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건 공통인데 삼각형에는 각이라는 게 있는데 요 각과 요 각이 똑같아야만 포개어지겠죠. 동의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 각도 완전히 똑같아야 포개어지겠죠. 동의하시나요? 자, 마지막 요 각 당연히 같겠죠. 당연히. 하지만 숫자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 각을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그러면 A는 180도 빼기 X 빼기 세모입니다. 동의하세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B는 180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세모. 똑같네. 그러니까 A와 B는 같네. 됐죠? 자, 삼촌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인 거를 왜 증명도 안 하고 써먹냐? 라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봅니다. 자, 이렇게 딱 그려요. 선을 하나 그리고 대충 삼각형 하나 그려요. 그렸습니다. 자, A와 B와 C,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거를 180도임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아는 게 몇 개 없어요. 몇 개 아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만 뒤져서 찾으면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증명하려고 하는 게 180이에요. 우리가 180을 본 기억이 있던가요? 있죠. 첫 번째, 평행 하면 180도. 2번,
직선은 180도. 요거 기억나시죠? 아까 외워야 한다고 했던 몇 개 안 되는 그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 평행이고 직선이면 180도. 180도, 180도. 요거 쓰면 되겠네. 평행하고 직선이라는 걸 어디다 써먹지? 일단 한번 그어보자.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그었더니 평행이라고 내가 평행선을 그은 거잖아? 그러면 좋네. A하고 얘랑 엇각이네. 얘 A네. 얘랑 엇각이네. B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네. 끝.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이고요. 이거는 예각 삼각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둔각 삼각형도 돼요? 해보는 거죠. A, B, C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A 맞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요거는 180도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요거가 같아요. 동의하시죠? A 더하기 C는 180도 마이너스 B, 얘가 양변에 플러스 B 플러스 B를 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80도 똑같죠.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도 당연히 증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꼭 실습을 해보세요. 자주 까먹는 게 뭐가 있냐면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은 얼마일까요? 라는 걸 잘 까먹어요. 이 각을 얼마일까요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180도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요 각은 180도 마이너스 B잖아요. 왜냐하면 직선의 각도는 무조건 180도. 거기서 B만큼을 얘가 차지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180도 마이너스 B. 오케이. 180 여기 있으니까 양변에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그러면 뭐가 돼요? 180도 마이너스 B는 A 플러스 C.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숫자가 아니에요. 삼촌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텐데 여기 문자는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거예요. 문자 자체에 의미는 없어요. 의미가 있는 거는 이 A와 B의 C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B의 반대쪽 요걸 외곽이라 그러거든요. 요 B의 외곽 삼각형에서 어떤 각의 외곽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곽은 다른 내각 두 개의 합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요게 외곽이라는 뜻이고 누구의? 각 B의 외곽이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다? 다른 두 내각.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반드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A, B, C로 문자로 나누면 나중에 이거 대박 망하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180도 마이너스 B라는 건 B의 외곽을 의미하는 거고 요게 A 플러스 C랑 같다는 의미는 다른 두 내각의 합이랑 같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게 제가
혜인이 가르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됐고 이걸 깨닫는 순간 짜릿했어요. 자, 뭐였냐면 180도를 이등분하는 거죠. 180도를 이등분할 수 없다라고 누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럼 해보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180도보다 작은 각을 이등분하지만 모르겠어. 나는 그냥 180도를 이등분 해보겠어 라고 그냥 해본 거예요. 자, 했더니 어떤 중심점이 있어요. 요 각을 기준으로 얘가 180도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작은 원을 하나 그린다. 작은 원을 하나 그려서 여기 올린다. 그 다음에 여기 양 끝에서 두 개의 원을 더 그린다. 자, 여기서 어이구 너무 표가 나게 음, 음. 똑같은 거를 해야 되니까 복사해서 붙입니다. 여기가 중심이고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제가 쓴 거는 딴 거 안 썼어요. 가계 이등분선을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을 이렇게 뚝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게 뭐냐면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얘는 직각이에요. 직각이죠. 동의하시나요? 직각이라고. 180도를 두 개로 쪼갰으니까 90도 더하기 90도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아까 우리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었고요. 두 번째 원의 중심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 선분도 이등분 되었어요. 왜냐? 이렇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원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도 이거를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선분의 이등분하고 각의 이등분이 사실은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었더니 두 개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은 봤겠지만 이게 제가 일부러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수직이었던 거예요. 수직. 그래서 아까 선분을 2등분 했는데 이 2등분이 그냥 2등분이 아니라 수직 2등분이라는 거죠. 이 수직 2등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고 여기랑 여기랑 또 반지름으로 다 길이가 같은데 그리고 얘는 2등분 되었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긴 다 90도예요. 그러니까 4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같고 요거 사각형은 요 사각형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하죠. 그리고 마름모의 요거 대각선 두 개는 어떻게 한다? 서로를 수직으로 만나고 요 길이도 아까 같았잖아. 왜냐하면 포기하셨으니까 위아래로 그러니 마름모는 이렇게 합동인 직각삼각형 4개로 이렇게 쪼갤 수 있구나. 누가 대각선이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뒤에 가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라고 했어요. 여기에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 숨어 있어요. 알겠죠? 자, 오늘은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합니다. 호도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데 호도법은
일단 간단하게만 터치합시다. 자, 호도법의 의미부터만 알아볼게요. 호도법 대충 터치할 테니까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워도 돼요. 자, 호자는 호의 길이로 란 뜻이고, 각도, 법, 재는 방법. 자, 각도를 호의 길이로 재는 방법이라는 게 호도법이에요. 삼촌이 예시에도 썼지만 어떤 단위를 어떤 걸 측정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진 않아요. 우리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미국에서는 파운드라는 단어를 써요. LB인데 LB가 왜 파운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걔네들은 파운드라고 써요. 그리고 우리는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쓰지만 걔네들은 마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요 길이를 1km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를 0. 아마 6 정도 될 건데 0.6마일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측정하는 단위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도 반드시 0도에서 180도로 360도로 재야 되는 이유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써먹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 각이 45도임을 표시하세요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1번 이렇게 썼죠, 그죠? 그 다음에 45도라고 썼어요. 얘를 2번. 자, 여러분이 1번에서 한 거 요거 있죠, 요거 뭘 그렸어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부채꼴을 그리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부채꼴에 요거를 우리는 호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호를 그려서 각도를 쏘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거는 60분법을 썼고 이 그림은 호도법을 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짬뽕에서 쓰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자, 이번 챕터는 그냥 각도를 재는데 꼭 몇 도 몇 도라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2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90도잖아요. 그죠? 호의 길이가 요거랑 같으니까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45도가 90도가 됐어요. 이렇게 호의 길이 이걸로도 각도를 잴 수 있구나. 물론 삼촌은 모르지만 이것 말고도 또 각도를 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는 무언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명이죠. 나라고 한 사람은 하나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당신을 엄청 좋아해요. 어떤 친구는 당신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당신한테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평가하는 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측정하는 건 다를 수 있다. 요까지만 알아두세요. 다음번에 호도법은 따로 한번 더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